아주 오래전부터 자각몽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증언이 있어왔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았는데요. 꿈에서 잠시 깬 것이거나 완벽한 수면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혹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자각몽을 부정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75년 케이스 헌이라는 영국 교수가 최초로 자각몽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뒤이어 1980년대 초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라버지도 비슷한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이를 통해 자각몽의 과학적 기반이 입증된 겁니다. 스티븐 라버지는 실험에 앞서 실험 대상자와 약속을 했습니다. 자각몽에 들어서게 되면 눈동자를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움직이고 잠에서 깼다고 생각을 하면 눈동자를 2번씩 움직여 표시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수면 뇌파와 눈 근육의 움직임 등 신체적 반응을 기록한 기계를 장착시키고 수면 상태에 들도록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왼쪽, 오른쪽 한 번씩 굴려 자각몽에 들어섰음을 알렸습니다. 기계가 그 움직임을 그래프로 나타냈죠. 그런데 잠시 후 눈을 2번씩 움직여 잠에서 깼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뇌파나 신체적 반응은 분명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실험 대상자는 다시 눈을 한 번씩 움직여 자각몽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자는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자각몽 상태에 들어서자마자 약속한 대로 한 번씩 눈을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의 환경이 실험실로 바뀌었고, 그러자 본인은 내가 꿈에서 깼다고 착각해서 2번씩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꿈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자각몽 상태임을 알리는 눈 움직임을 했다는데요. 실험 대상자가 자각몽을 꾸고 있는 동안 다른 뇌파와 뇌의 활동은 수면 상태가 확실했습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이로써 자각몽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수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각몽을 꿀 때 우리의 뇌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자각몽을 꿀 때는 평소 잠을 잘 때보다 좀 더 많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빨간 부분이 활성화된 부분이고 파란 부분은 활동이 저하된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빨간 영역이 많고 잠을 잘 때는 파란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자각몽 상태인 뇌는 그 중간쯤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완벽히 잠든 상태이긴 하지만 평소 움직일 때처럼 움직임이나 인지하는 데 관여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각몽을 경험할 확률을 높여주는 몇 가지 기술을 알아볼까요? 자기 전에 자각몽을 꿀 것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의식하는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매일 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꿈을 좀 더 정확하고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방법으로 마음껏 자각몽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화 인셉션에서 보면 팽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꿈인지 현실인지를 구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제 자각몽을 꾸기 위해 훈련하는 사람들도 항상 시계라든지 자신의 손가락 개수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언제나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고 합니다. 가령 시계를 현실 확인의 도구라고 쓴다고 가정할 때 매일 시계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이것이 인식 속에 깊이 박혀서 꿈속에서도 시계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계를 통해 자각몽을 꾸게 되는 겁니다. 시계바늘이 너무 많다거나 시계 모양이 이상하다면 그것으로 현실이 아닌 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